네, 반가워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차리면서 나름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 생각은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워낙에 여기저기 계약을 하고 바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 결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남편하고 만나게 된 건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시 우리 집안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기 같은 거에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집안이 기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가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고,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 즉 남편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참고로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친구였고, 시아버지가 변호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막노동으로 일한 돈을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 보답으로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을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좋다며, 시아버지 아들이 잘생기고 능력이 좋다며 칭찬을 자자히 하셨어요. 저도 그때 만나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시아버지의 아들, 즉 남편이 명문대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거기서도 이름을 날려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듣기론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섰다고 하니 그런 대단한 남자와 저와 만난다고 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대가 크면서 시아버지한테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버지도 고맙다고 하시니까 시아버지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네 딸도 어디 꿀리지 않잖아. 우리 마누라도 네 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많이 좋아라 하던데. 저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그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편보단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잘 나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막 받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대기업에 일자리도 얻고 그래서 저도 집이 가난할 뿐이지 어디 가서도 꿀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괜찮은 남편을 만난다 하니까 제가 괜히 어디 부족하고 그런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첫 맞선을 보았는데 보기보다 싼 티가 나시네요. 집안 이야기 들었는데 좀 그러네요. 네, 대놓고 저와 제 부모님을 비난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어디 괜찮은 모델 같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건 비밀인데 나중에 남편의 여동생, 이제 저한텐 아가씨죠.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페북, 인스타에 이름 날렸던 예쁜 여자 모델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여러 번 고백을 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토커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로스쿨 다니고 그런다고 하지만 외모는 좋아도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인지 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첫 맞선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끝나니까 듣기론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엄청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사과를 하며 연애를 하는데 돈을 남편이 다 대주고 그랬지만 왠지 돈을 쓰기 싫은데 쓰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얻어먹는 처지라서 뭐라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제가 돈을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뭐 솔직히 제가 회사 다니고 돈도 부족한 게 아닌데 뭐하러 기분 나쁜 표정으로 돈을 대신 내주는 걸 지켜보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쯤 결혼해도 괜찮나 싶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어디 바람을 펴도 상관없을 정도로 절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만나보라고 하셨고 그간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냥저냥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트러블은 사라지고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서서히 저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에 다행이다 라고 하며 앞으로도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결혼을 하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아주 기뻐하셨고 그렇게 결혼까지 프리패스로 이어졌어요. 혼수는 시부모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아가씨는 제가 결혼하는 거에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몸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병에 다 걸려서 별명이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팠고 대학교 때도 수시로 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 생활을 할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잘해주려고 그랬지만 검사가 된 남편이 자기가 일이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이해는 해요. 검사가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언니, 오빠가 아까 다른 여자랑 부대끼며 놀고 있었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엥 뭐지 하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가씨가 자기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동료들과 같이 어디론가 가는 게 보여서 인사하려고 따라갔는데 웬 룸사롱 같은 데 들어가더니 남편이 해벌레하며 웬 여자들과 같이 나가는 걸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다른 여자들이랑 놀았던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그래 맞다 어쩔래. 너는 뭐가 잘나서 그래. 그깟 대학 나왔다고. 난 아버지가 왜 너희 집안을 돕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너처럼 허약한 애는 어디다 써. 이 말을 들으니 그제야 지금까지 남편이 절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맞선부터 절 싫다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거였어요. 단지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그 뒤로 여자 문제로 티격태격하게 되고 부모님도 점점 지치시면서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아가씨도 오빠가 그런 게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며 선물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진짜 집안 사람들은 착한데 왜 그 사람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혼의 슬픔에 한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폐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 경험들이 아까워서 사업을 구상했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여기저기 방안을 세우며 회사를 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알바 같은 걸로 자금을 구하고 저랑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회사를 차리고 제가 운이 좋았는지 회사가 잘 돼서 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 일로 바쁜 어느 날 이혼했던 남편이 오더라고요. 저기 그동안 미안했어. 다시 합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뻔뻔스러워서 내가 왜?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니 아니 자기 왜 그래? 원래는 내가 화를 내도 뭐라 안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바쁘니까 왜 그러냐고 용건만 말하라니까 글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새 여자랑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이미 시부모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한 지 오래라서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았고 그래도 자기는 그 여자랑 같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집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더니 나중에는 자기 몰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재산도 거의 다 가져가고요. 듣기론 거의 다 아내 명의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거지가 된 남편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했지만 그 새 여자가 새로 사귄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검사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쿠사리를 먹고 그 뒤로 선배의 압박으로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를 하는데 법적 인맥이 다 거기서 거기라 그런지 남편한테 손님이 안 가게 그 새 여자가 사귀는 선배가 막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벌다가 제가 사업을 성공하는 거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뭐라 하고 저보고 허약한 애 어디다 쓰나고 하시던데 허약한 제가 돈을 잘 버는 거 보니까 후회되셨나봐요. 그러게 왜 그랬어. 그렇게 새 여자가 좋다고 떠난 주제에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돈도 달라는 거 꿈도 꾸지마 쓰레기 변호사야. 하며 문전박대를 했고 남편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근황을 아가씨한테 들었는데 결국 변호사 사무실도 임대료를 못 내서 폐쇄하였고 지금은 어디 작은 회사 법무팀에 들어가서 겨우 월급 받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렇게 통쾌한 일이 있나 싶네요. 명문대의 검사의 집이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남편이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것 보면 그동안 당했던 수모들이 다 씻겨나갈 정도로 후련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